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연구소 학예연구원 김지원입니다. 학예연구원 큐레이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많은 친구들이 학예연구원이라면 전시에서 작품만 설명해주는 역할로 알고 있지만 사실 학예연구원은 여러분들이 전시회를 흥미롭게 느낄 수 있도록 관람객과 소장품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제가 되는 소장품들을 수집, 보존, 관리하기도 하며 여러분들이 소장품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기생충 박물관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소장품 1순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개에 앞서 친구들은 요즘 또 구충제를 복용하고 계신가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기생충 예방 차원으로 1년에 한 번씩 구충제를 주시긴 하지만 다른 어머니들께서는 기생충이 박멸되다시피 하여 구충제를 주시지 않는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생충 박물관 소장품 중 구충제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충제는 쉽게 모든 기생충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구충제는 연충 중에서도 선충 치료에 해당되는 약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을 분류할 때는 원충, 연충, 절지동물류 분류가 되며 톡소포자충, 말라리아와 같이 대표적인 원충에 사용되는 약품은 항원충제, 항말라리아제로 분류됩니다. 또 우리 몸 밖에 기생하는 절지동물인 진드기, 사면파리 등에 사용되는 약품은 머릿니 치료제, ôm 진드기 치료제라고 불립니다. 대부분 친구들은 기생충 종류와 상관없이 치료되는 약품을 구충제로 알고 있지만 이처럼 기생충 종류에 따라 알맞은 구충제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몸암, 혈액 및 장기, 조직 내에 생활하는 기생충, 몸 밖에서 생활하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장기에 기생하더라도 소장, 맹장, 대장 등 다양한 부위에 다양한 기생충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기생충 종류에 따라 투약 횟수 및 구충제의 성분이 달라집니다. 회충의 경우에는 구충제를 1회만 투약해도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지만 요충의 경우에는 3주 간격으로 1회 일정씩 3회 반복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생충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기생충을 파악하여 알맞은 구충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충제 성분 중 대표적인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일반 약국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알벤다졸입니다. 400mg 한정식 포장되어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며 회충에 감염되었을 경우 1회 투약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깨끗해진 위생 환경으로 인하여 감염률이 낮기 때문에 내가 회충에 걸렸을 것 같다 라는 이유로 찾아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2012년 장내 기생충 감염률 실태조사에서 회충란 양성률은 0.03%, 편충 0.41%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퇴치 대상이 아닙니다. 간혹 편충도 대장 내시경을 통해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나 편충도 알벤다졸로 치료가 가능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알벤다졸의 원리는 기생충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미세 단백질에 결합하여 변형을 일으키고 기생충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이 외에도 알벤다졸은 요충, 구충, 선모충 등에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임산부 2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안정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유당을 함유하고 있어 유당 분해 효소 결핍증 또는 포도당 갈락토오스 흡수 장애 환자에서는 투약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연충 속 흡충 치료제로 알고 있는 성분은 프라제칸첼입니다. 600mg 한정식 포장된 전문의약품으로 부작용의 우려가 높거나 오남용 시 위험한 성분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품입니다. 이는 간흡충, 폐흡충의 경우 1일 3회, 3일간 복용을 하며 낭비충일 경우에는 7일간 복용하면 좋은 치료 결과를 보입니다. 간흡충은 우리나라 기생충 가운데 가장 감염률 양상이 높은 기생충에 속합니다. 2012년 장내 기생충 검사에서 전체 2.6% 중 1.9%를 차지한 기생충으로 거주하는 국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나타납니다. 프라제칸텔은 세포막의 칼슘 추가성을 증가시켜 기생충 세포 내 칼슘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이는 근육의 수축, 표피의 손상과 마비를 유도해 충체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약은 신기능 장애, 중증도 이상의 강기능 장애 환자, 디디털리스 복용을 요하는 신부전 환자, 부정맥 환자에서는 신중히 투여해야 되며 투약 후 두통, 복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연충에 대한 구충제를 알아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원충에 대한 구충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충은 단세포 동물로 대부분 자유생활을 하지만 일부 원충은 인체 내에서 기생생활을 하며 무증상부터 치명적인 증상까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원충 치료대에 사용되는 약품으로는 첫 번째로 이질아메바증, 람불편모충증, 질편모충증에 사용되는 메트로니다졸이 있으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원충 질환에서보다 현기성균에 의한 수수로 감염 예방에 쓰입니다. WHO에 따르면 매년 질편모충 감염자가 세계적으로 1억 7천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2년 국내 질편모충 감염에 대한 연구에서는 국내적으로 질 증상 및 징후를 호소하는 여성의 10.4%가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메트로니다졸로 250mg 한정으로 1일 3회 7일 경구 복용해야 되며 신장기능 장애나 간기능 장애 환자들에게 투약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과민 반응, 소화기계, 혈액계, 신경계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료 중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알려야 되며 특히 알코올과 병용하면 구역, 구토, 두통,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여 후 3일간 알코올 섭취를 피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라리아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되는 히드록신 클로로킨 황상염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리게 되면 모기의 침샘에 있던 말라리아 원충이 혈액 내로 들어오게 되어 성장합니다. 이때 히드록신 클로로킨은 원충 성장을 억제하고 힘의 중성 반응을 억제하여 말라리아 원충의 힘의 대사 과정을 방해하여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200ml 기준 첫날 4정, 6시간 이후 3정,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2정씩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임산부, 수유부에게는 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치료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하여 투여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외에도 루마티스 관절염, 광과민성 피부 질환 등에도 사용됩니다. 추가적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말라리아 재발 및 치료에 인산 프리마킨 성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생충 치료제는 절지동물인 즉 옴, 진드기,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기생충 치료제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크로마틴이라고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연고입니다. 옴 환자에게 바르는 연고로 목욕 후 깨끗한 상태에서 얼굴과 두피를 제외한 부위에 얇게 펴 바르고 하루지 재사용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온 집안 식구가 증상과 무관하게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내복과 친구는 약품 바르는 날 사용한 것을 모두 뜨거운 물로 10분에서 20분 세탁하여 삶거나 사용하여야 됩니다. 보통 치료 후 몇 주가 지나면 호전되나 그 전에 계속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경우 옴 진드기가 배설물 등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유발된 것이므로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완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린단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의약품으로 중추신경계 독성이 있어 유아, 어린이, 고령자, 임산부, 수유부, 피부질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되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구충약품의 성분도 다양하고 기생충 종류에 따라 알맞은 기생충 약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생충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기생충 종류를 정확히 파악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충약, 즉 선충 치료제를 치료의 목적이 아닌 예방의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벤자졸의 방광기가 8시간에서 12시간이기 때문에 구충제 복용 후 기생충에 감염된 상태가 아니라면 예방에 효과가 없을 뿐더러 혈중 구충제 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꾸준히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구충제를 복용하시기보다는 치료의 의미로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생충들이 박멸되다시피 하여 기생충들을 잘 찾아보기도 힘들고 하지만 과거 기생충 왕국이라는 오명 때문에 아직도 구충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기생충에 걸렸을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든다면 가까운 보건소, 의료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방문을 하시면 기생충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큰 걱정 없이 생활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상 기생충 박물관 학예연구원 김지원이었습니다.